예, 반갑습니다. 네, 더블 다이아몬드 이병승입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아, 이제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고 두 번째 이제 CLC를 맞이하게 됐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딱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죠, 그렇죠? 예. 오늘은 또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비전인데 예, 늘 뭐 이 과목은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이 사업을 한번 알아보러 오신 분들한테는 또 중요한 그런 과목이라 생각되고 또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를 거의 한 3년 정도 이렇게 겪으면서 여행을 못 갔었는데 이제 드디어 올해 11월 달에 이 다이아몬드 크로아티아 다이아몬드 여행을 가게 되고 내년에 삿포로를 이어서 2024년에는 이제 지중해 크루즈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이번에도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들어올 때 한국에 들어올 때 이제 PCR 검사도 없어졌다고 어제부터 오늘부터죠. 네, 그렇게 돼 가지고 또 이제 여행이 좀 더 활성화되고 이 사업을 하시는 리더님들한테 좀 더 많이 활력이 될 거라 믿습니다. 지난 20 지난 화요일이었는데요. 그죠? 우리나라하고 카메룬하고 이제 이 국가대표 평가전 축구가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축구도 좀 좋아하고 제 가족도 다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날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2002년 월드컵 때 결혼을 했는데 이때 이제 제 기억에 이제 그 월급을 모아가지고 이 월드컵을 보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다시 축구를 이제 보러 가게 되었는데 역시 그 우리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 강의를 하지만 실제 오프라인 했을 때 그 느낌이 틀리듯이 TV에서 봤을 때하고 현장에서 느꼈던 감동은 한 10배 이상 훨씬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축구를 봤던 걸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강의를 그 축구를 보러 가는 길에 이제 집에서 이제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갔는데 할아버지 이렇게 한 분이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이 지하철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평일에 뭐 지하철에 어떻게 되는지 좀 그건 잘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이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얼굴도 되게 초췌하시고 까맣게 이제 거울리셨는데 일단 이게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다 이렇게 본인이 이게 핸들링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무겁고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를 또 접어야 되고 사람들도 여기보다는 훨씬 많이 퇴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제 자전거를 접다가 부딪히니까 이제 옆에 이렇게 보면 화를 내고 막 욕을 이렇게 속으로 하시는 분이 이제 보였고 또 그렇게 누구나 한번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그냥 다들 이게 지하철 타면 다 보면 우리가 느끼듯이 다 스마트폰으로 자기 일만 하고 무관심에 막 이렇게 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쭉 가고 계시다가 이제 내릴 때가 다 되시니까 자전거를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잘 못 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접는 것을 좀 도와드렸어요. 가가지고 도와드리고 저 내려야 되는데 앞에 사람들도 있고 이어폰을 끼고 있으니까 내려야 되는데 문이 열렸는데 이제 아저씨 이 할아버지가 못 내리고 막 이렇게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키라고 그러면서 잠깐 비켜보시라고 하면서 이 자전거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뒤에부터 이제 출입구에 돼 있어서 뒤로 이렇게 밀고 나가셔야 되는데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들어서 이쪽으로 좀 밀어서 이렇게 내보내드리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가시면서 그 살짝 저를 보시면서 이게 인사를 딱 하는데 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사실 저도 그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그 주위에 그런 상황들이 눈치가 좋아하는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도와드릴까 말까 사실은 고민은 안 했던 건 아닌데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했던 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알아보러 오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도 어쩌면 그런 작은 용기를 내서 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참 진부한 질문이기도 하고 저도 이 사업을 들을 때 또 이렇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였는데 사실은 이제 그저 어릴 때 이렇게 꿈꾸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우리도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도 가져야 될 꿈이 있는데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을 이 사업을 통해서 한번 되새겼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우리 보면 이제 대한독립 만세 이런 게 저희 꿈이었던 게 있고 모든 국민들의 하지만 어찌 보면 지금은 경제적인 독립의 문제, 만세 이런 부분이 우리 꿈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은 다르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거나 행복하게 살거나 건강하게 살거나 아니면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성공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원하는 게 그런 많은 사람들의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이란 것은
물론 혼자만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얻는 성공일 수도 있지만 또 함께하는 성공은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글자 그대로 보면 성공이란 것은 뭔가 이루기 위해서 공을 들인다는 그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이나 뜻을 이루는 거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지위나 부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되는데 어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이제 8월 달에 작고 하셨는데 일본인 그 경영의 신중에 한 명이라고 이런 이나모리 가지오라는 분에 대한 책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존경을 하고 이분은 세라믹 회사인 교세라를 이렇게 설립을 해서 전혀 상관없는 마지막에는 그 자리란 항공사를 다시 맡아서 그걸 다시 흑자로 돌려놓는 굉장한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왼쪽에 있는 바이러스를 올려라 이 책은 보고 저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뭐 많은 리더님들도 읽어보셨겠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 중에 한 개라고 강력하게 저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나모리 가지오 이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업을 하면서 경영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그 노하우 경험들을 가지고 성공의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 성공은 능력과 노력과 태도의 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하기도 빼기도 아니고 곱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가 0이 되면 다 0이 되는 부분이고 능력이란 것도 0에서 100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사람마다의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부터 물려받았던 머리가 너무 좋다든지 뭐 건강하게 너무 태어났다든지 너무 잘생기게 태어났다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노력하고 태도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세를 바꿈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 나무리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노력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0에서부터 100이고 나머지 내가 아무리 많은 탤런트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태도가 부정적이면 이것들이 오히려 0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놓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비단 우리 아미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뭐 성공의 원리라는 거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번 좀 더 가슴에 새기고 한번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뭐 우리가 보면 책들 중에 뭐 요즘 어른들도 보면 이렇게 만화책, 마툰 이렇게 뭐 카툰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두꺼운 책들을 보면 대부분 두껍고 이렇게 뭐 지루하다 그죠 너무 두꺼우니까 이제 볼 시간이 없다 그래서 뭐 다음 기회에 한번 시간 나면 봐야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책도 저도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책을 읽다가 이제 이렇게 접했던 책인데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좋았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껍고 지루하다. 결국 우리가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들여야 된다는 거죠. TV를 보는 게 쉽지 책을 보는 게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는 이런 핑계 때문에 어쩌면 다음에 보자라고 미뤘던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의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뭐 책뿐만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저희가 드림월드 탑리더님을 모시고 함께 이제 다이아몬드 리더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날 이렇게 이제 이런 인문학에 관련된 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이 로마인 이야기인데 김창원 스폰서님하고 이렇게 이제 매주 이렇게 매달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율리스 카이사르라는 이 전체 15권 내용 중에 이거 보시는 것만 해도 한 4, 5권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이제 비중이 많고 뭐 대단한 인물인데 우리가 뭐 시저라고 듣기도 하고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이분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이제 와닿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렇죠. 이거 보면 참 기원전에 벌써 100년 전 사람인데 무려 2000년 이전의 사람인데 이분이 그때 느끼기만 해도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뭐 편견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사물을 치우쳐서 바라보는 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
아,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뭐 회사에서도 어디든 조직이든 뭐 다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 나쁘고 만나면 큰일 날 사람이고 죽일 사람이고 그렇지만 또 실제 만나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고 어쩌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자꾸 치우치는 거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이 많아지는 거는 분명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지만 어쩌면 그런 경험들 때문에 내가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내 판단이 치우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생각의 유연성이나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내 노력으로 된다는 것보다 그 내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우리가 책을 보는 이유도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기 위한 부분일 거고 좋은 강의를 듣고 뭔가 먼저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에 그런 유연성을 가지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뭐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뭐 I can speak English 영어도 할 줄 알고 회화도 잘 합니다. 그리고 일본어도 데키마스 일본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끼리 오사카 여행 갔을 때 이제 뭐 그런 좀 짧지만 그런 일본어 실력으로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주 가족들이 놀라더라고요 보니까 그에 반해서 저희 와이프는 이제 박사를 마치고 이 아메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다단계를 하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뭐 아메이 아줌마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보면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이야기를 했고 저한테는 뭐 오히려 제 와이프보다는 저를 훨씬 더 높게 그렇게 뭐 판단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이제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서 제가 나오는 거는 100밖에 없었고요. 저도 몸무게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93kg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바디키를 통해서 야매를 통해서 다시 몸무게가 이제 75kg 정도 줄어가지고 사람이 이제 변했지만 아마 어쩌면 제가 이 아메이를 만나지 못했으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강의를 하기보다 아마 저 땅속에 어디 묻혀서 어, 다른 나라 세상에 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저희 와이프는 이제 진짜 비즈니스 우먼으로서 아주 멋있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도 편견이죠. 앞에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저는 어떤 이런 보스를 위해서 앞에 서서 일을 하는 좀 더 열심히 일하면 좀 더 앞자리를 보게 되고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와이프는 보스가 아니라 본인의 사업,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리더가 돼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룹을 이끌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꿈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와이프가 어느 날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의 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진짜 하나의 머무림도 없이 딱 멈춤도 없이 제가 이야기했던 게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진짜 이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좀 오손도손하고 아빠가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도 좀 하고 같이 웃음꽃 넘치는 그런 가정을 좀 이끌고 싶었고 함께 여행도 좀 가고 그리고 아이들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일 악기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사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물론 지금은 제가 원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해도 이런 삶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아빠로서 그 남편으로서 그런 의무가 있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책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열심히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막 새벽 2시, 3시 퇴근한 거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몸은 힘든데 이게 자꾸 배만 나오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명퇴가 되고 해고가 되고 그쵸 4호정 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회사는 뭐 그만두는 그런 시간이 오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27세 되면 이제 직장을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까지 적자였던 게 흑자로 잠깐 돌아서지만 다시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 다시 적자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주기들도 점점 이렇게 흑자가 되는 이게 주기가 계속 좁아지고 있고 우리 수명은 계속 길기 때문에 적자가 되는 그런 시간들도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 보면 이제 이런 노후 준비라든지 뭐 노후에 생활했을 때 이런 비용들을 보면 최근 뭐 물론 이게 2017년 자료입니다만 최근에는 거의 한 300만 원 정도까지 늘어가 있고 대부분의 이런 비용을 이 자금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다른 부분보다 많이 되어 있고,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렇게 우리가 기댈 만큼 이렇게 뭐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최근에 그런 주식 시장 때문에 이렇게 손실도 굉장히 커졌고, 출산이 적다 보니까 실제 이제 고령화 되다 보니까 이 국민연금 때문에 계속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받고 싶지만 정부는 그렇게 생각만큼 우리의 기대치만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 이야기 그런 편견, 이런 선입견 때문에 저도 야매에 대한 이런 편견들이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다단계 남한테 피해를 주는지, 나의 도덕적 가치로는 이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 나는 세일즈를 못 하는데, 이건 이제 그 도덕적 가치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누군가 우리 주위에서 이런 세일즈를 하는 것들을 사실 못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뭐 두려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메이를 하면 안 되는 저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아메이 중에 하나, 피라미드 다단계 같은 일, 저도 이 사업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CLC를 갔었는데, 이건 진짜 첫째 시간에 바로 제가 잘못 알았구나, 나의 편견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이비 랜델 회장님이 그 스티브 회장님이 미국 상공회의소의 의장을 두 번이나 역임을 했고, 이분의 아버지인 제이벤 앤델 회장님도 이 상공회의소 의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상공회의소는 미국의 모든 기업의, 이게 전체 기업의 대표를 이렇게 역임하는 일인데, 이런 일에 뭐 만약에 피라미드 다단 같은 회사의 사장을 앉힐 리가 없다라고 그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했고, 실제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가면 첫날에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지만 두 번째는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경제계의 가장 큰 손인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만나는 게 보통은 이제 두 번째 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나는 이제 세일즈를 못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도 이제 여기 지금 일산에 오기 전에는 구미에 살고 있었는데, 구미에 이게 롯데마트입니다. 늘 여기 가가지고 생필품을 샀던 것 같습니다. 가서 뭐 애들 데리고 맛있는 것도 가끔 먹고 비누 샴푸 퐁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면서 했는데, 결국 제가 세 번 정도 듣고 이해가 됐던 게, 그냥 저는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냥 세일즈를 하지, 뭐 모든 회사도 다 영업이 있고 판매를 해야 뭐 이게 다 나누고 뭐 종업원 월급도 주고 아메에게 그래 인센티브 뭐 이런 돈을 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세 번 정도 들다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됐던 게, 어차피 나는 여기에 가서 돈을 쓰고 있었는데 주말이 되면은 이게 하나의 어떤 즐거움이었는데, 여기에 썼던 제품을 아메이 제품으로 바꾸는 일이구나라는 걸 세 번 정도 들으니까 저는 이해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려운데 빨리 돈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장애 안 됐고, 뭐 사실은 뭔가를 해봐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가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고 해도 그건 다 어려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이 두 개가 해결이 되면서 와이프하고 6개월 정도 한번 알아보고 이 사업을 할지 말지, 왜냐하면 와이프는 또 박사과정 마치고 포스닥 과정으로 미국으로 가려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의 꿈은 노벨 과학자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6개월 정도 알아보고 이 사업을 한번 해보기로 한번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사람들은 다 피라미드 그랬다가 다단계라고 그랬다가, 그죠? 뭐 착한 다단계, 요즘은 뭐 공무원들도 이제 뭐 아멘은 다단계가 아닌 것 같다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아직도 이 사업을 피라미드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보면, 그죠? 그렇게 이제 책이라든지 뭔가 공부를 하지 않고 예전에 그런 본인의 그런 20년 전, 30년 전의 경험으로 아직 판단한 그런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 아메 사업을 다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냐.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그 해답을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하던 사람의 문제입니다. 회사도 보면 정말 회사는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또 그 안에서 도박을 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회사가 문제냐? 회사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공금을 횡령하는 게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제인 거고, 그래서 내가 먼저 공부를 하고 사업가로 성장하는 것이 뭐 아메 사업도 잘 되고 이게 성공하는 길이구나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됐죠.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없었던 그런 기회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이 속에 우리 삶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집중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보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게 사실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뭐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문을 닫고 싶어도 그 빚 때문에 문을 못 닫는 분도 많이 있었고 지금은 이자를 유예해서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원금 상한이 들어가면 문 닫을 자영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중소기업이죠. 그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뭐 원재료가 외국에서 못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공장이 문을 닫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또 다른 이런 위기들이 왔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고 물가가 뭐 통닭, 치킨, 뭐 치킨이나 이런 모든 식재료들이 가격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환율도 많이 올랐죠. 그래도 보면 집값 떨어지고 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또 그나마 그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또 이렇게 피해를 보시는 분도 많고 정말 이 어려움들이 비단 사실은 지금의 그런 상황뿐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뭐 우리도 느꼈지만 그런 어려움들은 계속 되는 것 같고 그런 어려움들 중에 최근에 좀 더 이렇게 좀 심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무역 수지 적자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렇죠? 뭐 66년 만에 최대로 이렇게 뭐 무역 수지가 뭐 적자가 나고 경상 수지도 뭐 적자가 나고 수출해서 수입해가지고 뭐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했는데 뭐 돈이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적자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나 신용도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결국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결론이 이 말이 뭐냐면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업이 돈을 못 벌면 뭐 종업원들을 잘라내야 될 거고 월급 잘 못 줄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쉽지가 않은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또 돈이 안 들어오니까 또 소비를 줄여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어쨌든 기업이 잘 돈을 벌어줘야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좀 현재 가장 큰 문제죠. 많은 뭐 지금 삼성이나 LG나 많은 대기업들이 그런 게 지금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고 많은 뭐 이게 비상 경영을 지금 사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뭐 경기 침체도 보면 이런 뭐 우리가 잘 아는 코스트코 이런 회사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보면 지속적으로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들은 계속 많이 오르고 있고 뭐 이런 업종 중에 또 하나 국내 대표적인 기업인 뭐 생활용품 하는 LG 생활건강도 보면 지속적인 이런 성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은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지만 이런 회사들은 보면 이게 이제 공통점이 생필품의 위력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 학원을 끊고 여행을 안 가고 그렇죠. 외식을 줄이더라도 내가 집에서 먹는 밥은 세 끼를 먹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매일 쓰는 샴푸나 그좀 샤워나 머리 감는 이런 행위는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업종이 보면 굉장히 사실은 불황에도 굉장히 이게 강한 그런 아이템을 가진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미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필품을 영양제와 생필품을 뭐 취급하는 그런 생산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한국 아미도 최근 2013년부터 보면 뭐 작년에 1조 2천억을 매출을 끊고 지속적인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메리카 주식 상장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주식 상장을 하면 그 주가가 엄청날 거라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죠. 아미는 뭐 주식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왜냐하면 아미도 아니라 일본에 한번 주식을 상장했다가 주주들이 뭐 경영에 너무 참여를 많이 하고 왜 뭐 아미 리더들한테 여행을 그렇게 많이 보내주냐 뭐 이런 간섭 때문에 그 다시 주식을 다 사들여서 오늘 경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되게 이렇게 뭐 좋은 회사들은 보면 주식을 상장하지 않고 자본력이 있다 하면 오너 경영을 하는 회사들이 미국 회사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 드렸던 이는 이나모리 가지고의 방정식 중에 노력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오신 분들이 있다면 뭐 그렇게 이 자리가 뭐 즐겁고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여기 왔다면 한번 들어볼 마음을 한번 가지시고 이 사업을 한번 시작했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그 길에 좀 더 가까워지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딱딱한 이야기들이 좀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 정의가 어떤 건지는 한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물을 짜서 일하는 일입니다. 이게 마케팅이라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전달될 때까지 그런 많은 어떤 일련의 행위들을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런 것은 이제 그 주체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그 제품을 써보고 그 경험들을 다른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그 소비자의 네트워크를 키우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죠. 뭐 이런 상품을 거래하는 게 돈을 버는 그런 행위들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러고 다단계 판매라는 것은 이 세일즈맨 판매업자가 내가 제품을 써보지 않아도 내가 잘 트레이닝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이거 우리 이렇게
판매를 하는 다른 판매원을 모집을 해서 그 판매 행위를 하는 것들을 이런 다단계 판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이런 기준들은 좀 돼 있고 전체적인 피라미드 말 그대로 뭐 우리가 뭐 금품 갈치 판매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뭐 이런 일입니다. 뭐 선착순, 그렇죠? 뭐 피라미드 선착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노력순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냐에 따라서 그 나의 수익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보면 사실 이런 뭐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그 네트워크 마케팅 법이라는 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단계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모든 법들이 대부분 다단계 법안에 되어 있고 홈쇼핑 이런 것도 다 다단계 법안에 들어가 있고 하지만 이런 기준들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티븐 코비 박사님의 그 뭐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그리고 성공하는 네트워크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네트워커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본인이 명성이 있고 그렇죠 있는데 뭐 이런 네트워크를 위해서 책을 썼다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저도 한번 이 책은 읽어봤습니다만 이 책도 한번 아무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볼 걸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저도 저희 스폰서님께서 이 책을 주셔가지고 저도 초창기에 한 수십 번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출퇴근하는 길에 이 CD가 들어있었는데 이영근 박사님 굉장히 강의도 좀 재밌게 하시고 실제 제가 관심 있었던 미래에 대한 부분 뭘 준비해야 되지 막연하지 않습니까? 회사 생활 해가지고 부자가 됐거나 내가 원하는 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래서 뭘 하면 좋지 뭐 예전에 우리가 노래방 이런 거 왔을 때도 일본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앞으로 뭐 이렇게 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시대의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변화에 대한 부분 이분의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왔었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본인이 정의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CD가 거의 한 15년, 20년 되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이분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도 뭐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르치는 학과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고요.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사람들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존 맥스웰 목사님도 되게 뭐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뭐 성공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거루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뭐 리더십 불변의 법칙, 다시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뭐 이런 리더십에 관련된 것들은 최고라고 이야기하시고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런 세미나 때 이 분의 강의를 한번 들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아무 데나 가서 강의를 절대 안 하신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아메이 세미나 때 오셔가지고 꼭 강의를 해주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고 본인의 아메이가 진짜 그런 일이라면 절대 오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파워 오브 파이브라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우리 아메이 글로벌 아메이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5살이 되기 전에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비타민이라든지 후원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한국 아메이도 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부하고 여기에 관련된 이런 책을 또 쓰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한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문으로 된 책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책도 있습니다. GC경제부에서 성공적인 30대 외투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아메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좀 있었는데, 뭐 거기에 보면 이제 중소기업가의 상생,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 공헌, 국내 경제 사회 기여도 높게 평가봐 이런 내용들을 GC경제부에서 이렇게 발간한 책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 아메이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다단계 판매인데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직접 판매, 회원 직접 판매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이거 이제 역사를 잠깐 이렇게 보면 1910년에 진짜 우리는 진짜 이게 1910년이면 기억도 잘 안 나지 않습니까? 막 그런 진짜 다들 뭐 시골 농사 짓고 막 소 가지고 농사 짓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직접 판매 협회라는 것도 설립이 돼 있었고 34년에 뭐 멀티비타민 근보들 뭐 아메리카 최초 뉴트라이트에서 개발도 하고 아메리카 1959년에 이제 이렇게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65주년이 다 돼가고 아메리카 설립이 되면서 이런 비슷한 회사들이 막 약간 피라미드 같은 회사들도 많이 생기면서 이제 피해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정거래 연방거래위원회 FTC에서 이게 불법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뭐 조사를 한 4년 넘게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과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뭐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판단을 했는데 결국 이제 아메이가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공정한 소득을 분배하는 방식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아메이는 이 이후로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메이가 피라미드니 다단 뭐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면 벌써 여기서 아메이가 없어졌을 거고 지금 아메이가 이렇게 1조 2천억을 하는 이런 큰 기업을 한국에서도 글로벌로 보면 매출이 한 12, 3조 이렇게 정도 될 거라고 생각 봤는데 그런 기업이 안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요 뒤에 내용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사는 절대 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과 피라미드를 비교를 잠깐 해보면 이 PB는 한국은 법적으로 못 받게 돼 있고요. 근데 피라미드는 보면 이런 고가의 제품들을 뭐 침대라든지 뭐 많은 뭐 이런 뭐 고가의 제품들을 사는 걸 이렇게 강요하죠, 그렇죠? 제품의 질도 뭐 우리 아메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런 제품들은 고품질이고 중저가고 생필품 위주인데 이건 주로 내구재 한번 사놓으면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제품. 그 말은 결국 반복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 불만이 있거나 소비자 피해를 봤다고 했을 때 이거 보증해주는 환불 제도도 있지만 뭐 피라미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력에 대한 보상이 기준입니다. 나중에 이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또 스폰서님께 그런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진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이렇게 소득을 분배하는 방식이 되어 있는지. 하지만 피라미드는 한 방에 이렇게 큰 돈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유혹을 하고 일확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오도하죠, 그렇죠? 아메이는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이 사업을 키워서 소비자를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점진적인 그런 어떤 사업의 구조인데 뭐 이런 것들은 뭐 대부분 뭐 이렇게 전업을 해서 뭐 한 방을 노리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이라든지 뭐 이런 이 조합에서 이런 피해 보상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여기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나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가보면 이 회사가 피라미드인지 아니면 합법적인 회사인지 이게 조회를 해보면 나오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 뭐 이상한 이야기 못 들어본 회사들을 권유한다면 한번 꼭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회사죠. 그죠? 뭐 부동의 1위고 글로벌로 보면 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회사 1년, 2년 됐는데 처음에 빨리 돈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들이 오래 못 가지 않습니까? 오래 영속하고 있다는 회사들은 그만큼 튼튼하다는 이야기인 거고 많은 역사의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시기와 뭐 많은 것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이게 문제가 없고 잘 했기 때문에 역사성을 가지고 오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게 인정해 주는 부분이 오래 회사들 그런 역사가 깊은 회사들 우리 보면 국내도 보면 많은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옛날에 되게 잘 나갔던 회사들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진 뭐 대우라든지 뭐 진짜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회사들이 아남전자 뭐 이런 것도 어릴 때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한국 아메이의 이제 쭉 보면 매출의 트렌드도 보면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도입기부터 뭐 이렇게 이제 성장기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초창기는 이제 물성이 좀 중심이 되다가 중간에 저희가 한번 이렇게 엄청 성장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조 한 2천억에 육박하는 이때 이제 남성들이 사업의 비전을 크기를 크게 보고 들어와서 조금 잘못된 방식으로 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런 거품이 꺼지고 다시 이제 이게 지속적인 아까 그 그래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뭐 지속적인 그런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의 생존율인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보면 아주 많은 한국에도 등록된 회사들이 합법적이라고 등록된 회사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1년이 지나면 대부분이 이제 그죠 한 37%에서 거의 40%가 문을 닫고 한 6년이 지나면 한 90% 가까이 되는 회사 그 회사들이 다 문을 닫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금방 해가지고 치고 들어와서 치고 빠지고를 많이 하는 거죠. 그죠? 하다가 다시 회사 이름 바꾸고 문 닫고 법인을 다시 새로 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성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주요 업체의 판매원 수 대비해서 뭐 이렇게 또 얼마나 많은 그 수당을 가져가느냐, 보너스를 받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까맣게 표시된 부분이 전체 회원 수 중에서
수당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수를 표시했던 자료입니다. 뭐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인데 아무리 돈이 안 되고 뭐 해봤자 보너스가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일반 사업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이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뭐 초기 자본이라는 게 그죠. 뭐 다 모든 일이 요즘은 뭐 5천 3억이 아니라 뭐 10억 이상 많이 드는 것 같고 이 투자비가 많을수록 경쟁이 덜 치열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뭐 초기 투자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늘 레드오션 중에서 피 터지게 싸워서 경쟁하고 다시 생기고 하는 일을 반복하고 하지만 우리가 사업이란 걸 자영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윳돈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팔고 뭐 담보를 걸고 대부분 오리를 해서 하는데 그렇게 사실은 성공 확률이 3%도 안 되는 확률이 많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하지만 여기 비해서 초기 자본이 들지 않고 내가 사업을 하기 싫으면 스폰서님 전화를 안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폐업이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경비들은 뭐 어디를 하든 경비가 다 포함되죠. 우리도 보면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출장을 가거나 뭐 미팅을 가거나 할 때 차를 타고 가게 되고 뭐 식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경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경험이라는 게 좀 아메이는 다른 것보다 덜 필요하죠. 나머지는 자영업은 진짜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런 센스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했던 경험 없이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주변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이템도 덜 고민을 자영업은 해야 되지만 우리는 회사가 다 신제품도 개발해주고 아까도 앞에 저 시간에 그 새로 나온 세럼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안 해야 되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점포 그렇죠. 점포는 점포 해놓으면 고정비가 돼서 매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하지만 뭐 우리 저희도 지금 이 사업을 지금도 보면 제가 집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오피스가 사무실이 저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직원도 필요가 없죠. 뭐 늘 보면 주변에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오늘 왜 그 친구 안 나왔네요. 알바생 오늘 몸이 아파서 안 나왔대요. 뭐 미장원에 가보면 뭐 안 나왔대요.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고 종업원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시간 투자는 다 필요하죠. 우리는 돈을 투자하는 대신에 시간 투자를 해서 내 노력으로 아까 이야기된 노력으로 이 사업을 키우는 일입니다. 뭐 위험성도 없죠, 그렇죠?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아까 보셨죠? 내가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성공률 100%고 이 소득의 성격이 저는 굉장히 좀 차이였는데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한 월급쟁이 연봉 1억하고 아메이에서 받는 다이아몬드가 연봉 1억하고는 보기는 똑같은 1억이지만 연봉이 성격이 굉장히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의 그 나중에 퇴직금을 좋아하는 게 그게 약간 인쇄적인 소득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메이의 소득은 인쇄적인 소득이었고 저는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면 제 연봉이 빵으로 떨어지지만 연익 리더의 소득은 절대 빵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서 아메이가 정말 이 가치가 수입이라는 성격이 굉장히 다르구나라고 한번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 조건입니다. 보면 고품질이어야 되고 당연히 생필품이어야 되고 그렇죠. 신뢰성 뭐 이 사업이 하다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회사 문을 닫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제품이어야 되고 그렇죠. 뭐 내가 쓰는 제품이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이 잘 돼야 되고 제조하고 판매가 일치해야 되고죠. 뭐 갖고 왔는 원재료가 잘못됐는데 원재료에서 농약이 검출됐는데 누구 책임이냐 우리는 저쪽이 원재료가 안 좋았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런 재료를 안 줬습니다. 그러면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합법적이어야 되는 거죠.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부자발 비즈니스 스쿨에 보면 이런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이게 훌륭한 세일즈맨이 아닌 훌륭한 리더가 되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 잘 가지고 있죠. 오늘도 이런 교육들도 이런 프로그램 중에 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이 경영 이념을 가지고 지금 뭐 시대 트렌드에 맞게 많은 제품들이나 기술적 변화에 맞춰 가지고 제품들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죠. 그죠? 뭐 아까 했던 생필품 회사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그런 건강 뷰티 사업을 아이템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 신제품도 최근에 뭐 이런 공기 진구 소독기부터 해가 최근에 리플렉스 뭐 이런 발 마사지 제품까지 사람들이 그 원하는 그 니즈에 맞춰서 신제품들을 아주 탁월한 가격이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OEM을 하거나 아니면 아메이 기술력을 지원을 해줘서 이런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뭐 이런 AS를 아메이가 적극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85년 식물 영양소 유출 라이터 그렇죠. 유기농 농장을 이게 멕시코 에펠타칼 그리고 브라질의 오바자라 이런 농장을 가지고 중국의 우시에도 이런 보크니까 센터로 연구소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트라우 레이크라는 워싱턴주에 그런 농장이 있고 유기농 농장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런 특허들이 있고
성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서울대 많이 보낸 학원들의 그런 노하우가 있듯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그런 6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저희 그룹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탱코아라는 것, 성공자를 만드는 습관. 그리고 이런 10가지 일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는지 이 다음 시간에 이 강의가 2주차 강의가 있고 3주차에는 요 강의가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 제가 앞에 이야기드린 이원영 리더가 요 3주차 강의를 하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예, 부탁을 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내가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예전에 뭐 루비핀을 달성했을 때 굉장히 이제 아메이하고 많은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메이 우리 창업자분이 돌아가실 때 오셔가지고 연설도 직접 해주시고 빌 클린턴도 뭐 대통령하고 아무나 가서 연설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의 이런 일본 아메이 초청이 돼서 행사 때 이렇게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1959년에 이게 설립이 되고 직원이 전 글로벌로 한 16,000명, 일본 한 300만 명 정도 되고 이게 미국 미시건주에 있는 실제 아메이 이제 공장입니다. 저희도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 공장에 실제 방문을 해서 공장 투어도 하고 회사의 그런 전체적인 역사 이력 히스토리를 쭉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이아몬드가 되면 이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면 많은 핀 레벨들이 있습니다. 브론즈 핀부터 해서 이렇게 파운더스 그라운드 탑리더니 엠버서더까지 저희 이제 더블 다이아몬드 됐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고 그렇죠. 전국에 보면 16개 지역에 이런 아메이 비즈니스 센터와 아메이 제품을 체험할 수 있고 많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트라이트 체험 존과 아티스트리도 있고 그랜드 레피지에 있는 에이다라는 조그만 중소도시가 아메이가 이게 들어가면서 이 큰 도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아주 많은 뭐 이렇게 지역 사회 공헌들 해서 많은 이런 어,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컨벤션 센터 뭐 이름을 다 보면 창업자 이름을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뭐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박물관 이런 것들 다 보면 아메이가 이 기부를 통해서 이런 공공 기물들을 세웠고 새로운 이런 도시들을 만들었죠. 이런 내용들이 기사들도 아미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오고 지금도 가끔 종종 이런 이제 내용들이 우리 뭐 EBS든 아니면 뉴스에도 이렇게 가끔 영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뭐 당연히 갔을 때 여기 한번 둘러봤고 진짜 보면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메이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뭐 이렇게 보면 뭐 100여 개 지역 국가에 나가서 아메리카 할 수 있고 이 이야기도 뭐냐면 이게 주는 시사점이 전 세계에서 글로벌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는 이 회사가 얼마나 합법적이고 얼마나 괜찮으면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글로벌에 나가서 이렇게 사업장을 만들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도 이렇게 가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뭐 유기농 농장들, 액세스 제품들이 있고, 그죠? 뭐 화장품 아티스트들이 이번에 우리 늘 부산 국제 영화제 후원도 하고, 이 퍼스널 케어 제품들, 이거 정수기 있죠, 그죠? 이스프링, 뭐 이런 공기청정기 다 세계 1등 제품이지 않습니까? 뭐 아메이퀸으로 늘 맛있는 요리를 저희도 먹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다음 아메홈 제품들 있죠. 이렇게 진짜 보면 자연의 환경에 위배가 되면 절대 만들지 않는 이런 제품들. 원포원 제품, 아메이가 새로운 제품 출시할 때마다 한국에 있는 좋은 제품들하고 같이 이제 이게 묶어서 원포원. 그래서 이 제품들도 글로벌 이제 아메이로 나가서 이렇게 클 수 있는 그런 기회 장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성장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아메리카 진정한 상생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엔이 인정한 친환경기업, 생분해 이게 계면 활성제 사용하고 다 용기도 분해가 되고 동물 실험도 하지 않고 오존에 파괴되는 제품 원료를 사용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한번 이 제품 중에 만들었다가 뭐 이렇게 뭐 하수관을 좀 뭐 부식시킬 수 있다 그런 뭐 그런 제품들은 만들다가 바로 철수하고 안 만들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한국에 또 그래서 ESG가 요즘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ESG에 관련된 화두가 요즘 가장 뭐 이게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KESG 경영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건강한 토양을 갖추고 아까 했던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양떼 지렁이 무당분리를 가지고 유기농 농장을 운영을 하고 국내 중소기업과 원포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것을 인정받아서 이제 한국 아메이도 이런 경영 대상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이건 쭉 한번 빨리 넘겨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뭐 아메이 피라미드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어떻게 면 오리 백조가 이렇게 백조가 되었나 이런 이야기. 부산에 이제 물류센터, 아시아로 들어오는 물류센터가 다 부산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다시 중국이든 싱가포르든 일본으로 가는데 그래도 많은 이제 5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들을 창출을 했고 뭐 스티븐 앤더 회장님이 10월 달에 한국에 오시죠. 부산국제영화제에 오시고 직접 뵐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데 건강 미용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릴 것이다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고 중국 아메이도 뭐 4년 전속 뭐 이게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다국제 기업에 선정이 되고 포브스지가 선정한 이 부분에서 보면 아메이가 이제 28위로 선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기업의 신뢰도 뭐 해다가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신용 등급도 DNB라는 이런 뭐 드램 브래드스트릿이라는 신용 평가 기관에서 아메이는 OA1이지 뭐 요즘 OA1보다 더 좋아서 OA1 플러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뭐 자본금 5천만 불 이상의 신용등급 1등급 1등급이라는 건 뭐 전쟁이라도 망하지 않을 확률 도산 확률 1% 미만 회사들한테 주는 데인데 이제 여기에 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만들어놨는데 이 회사가 없어지면 우리 네트워크는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아메이 사업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60년간 뭐 이게 실제 에비드라기 아까 여행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급된 것들이 55조 원이 넘습니다. 가장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 중에 가장 많은 보너스가 지급된 게 아메이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행 보상들이 있고 앞에 말씀드리면 크로아티아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많은 사회 공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올랜도 매직이라는 그 농구팀 NBA 농구팀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보면 그 우리 팀이 올랜도 매직이 아메이 소속이고 아메이 그 올랜도 그 매직 그 여기 아까 에이다에 가 보면 이 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NBA 개막식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그 저희 꿈 리스트를 아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이걸 한번 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적어보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잘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CLC를 듣고 나서 3주 차를 듣고 한 달을 들었죠. 듣고 이거 진짜 되면 좋겠다. 근데 이거 내 인생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아라고 했던 항목들을 적었던 거거든요. 우리 43평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다. 렉서스 자동차, 그래서 스펠링 틀리더라고요. 렉서스 자동차, 1억 원 장고, 가족과 함께하는 삶, 아침 저녁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주변 친지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미국은 제가 봐도 죽고다 깨어나도 미국 갈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라스베가스, 뉴욕 두 군데나 들어갔었고 존경받는 아빠, 남편. 이런 꿈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한 15년 가까이 하면서 진짜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엔 뭐 저희 이 사업을 할 땐 당연히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회사에서 늘 1시, 2시 뭐 퇴근했기 때문에 가족하고의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제가 살고 싶은 행복한 삶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진짜 멀어지고 있었고 노후 준비 당연히 안 되고 있었습니다. 뭐 몸무게 93kg 나갔었고 친구도 없었죠. 뭐 그렇죠. 건강도 늘 나빠지고 있었고 여행은 진짜 꿈도 못 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신혼여행 때 그랬거든요. 내가 매년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내가 매년 해외여행을 데리고 가겠다고 와이프한테 약속을 했었는데 매년 와이프가 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위랑을 해도 그냥 제가 그냥 제 기준을 봤을 때 그냥 대기업 다니니까 이렇게 그냥 표현했던 것 같고 나눔이란 거는 꿈도 제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나눔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보면 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진짜 이게 다 그냥 저는 그냥 아메이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삶까지 뭐 살고 있고 이게 예전에 제가 2005년도 입사했을 때 이 상태였으면 이때는 한 85kg 나갔던 것 같고 여기 이제 좀 더 나가서 93kg 달았다가 제가 2015년도 이 상태로 이제 바디키에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지금 상태가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이제 올해 저도 한국 나이로 50인데 상태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쭤보면 여기서 이런 뉴트라이트하고 이런 아미 제품을 꾸준히 잘 섭취하면서 이게 조언도 강의를 들으면서 비단 이게 신체적인 건강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사고도 늘 긍정적이고 많이 그런 부분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빨리 잘 못하는데요. 굉장히 말을 천천히 하는데 그래서 가끔 와이프하고 다툴 때도 말을 빨리 못해서 말이 싸움이 잘 안 되는데 오늘 굉장히 제가 갖고 있는 그 속도의 최대치를 올려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저희 탑리더님도 계시고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과테말라 금패신에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갔던 이런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저희가 기부 활동, 사회공헌 활동도 저희 그룹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지금 보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Q&A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만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 아메이에 보면 홈페이지, 정식 홈페이지에 가보면 About 아메이 해서 이제 아메이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이렇게 놓고 여기 아메이 본사에서 이렇게 답변을 달아놓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쳐다보기 싫기 때문에 이게 크롬에 들어가면 바로 그냥 번역을 탁 누르면 이게 딱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바로 해석이 딱 되기 때문에 크롬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좀 궁금했던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뭐 아메이 어떤 회사입니까라부터 시작을 해서 아메이는 뭐 사기입니까? 이런 뭐 종교 이런 단체 이런 겁니까? 뭐 피라미드 아닙니까? 뭐 합법입니까? 이런 거죠. 왜 비쌉니까? 이런 거 있죠. 이 뭐 아메이가 최고 맞습니까?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예, 뭐 이런 내용들을 왜 인터넷 판매를 뭐 이런 거죠. 뭐 대리점 판매를 안 하고 회원 판매를 합니까?부터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시 보면 제가 몇 개만 발췌했는데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조금 더 궁금증 해소에 정말 답을 잘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정말 이게 치우침이 없이 객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맞죠. 그걸 가지고 누가 뭐 법적인 문제를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고 내용은 제가 짧게 한번 제품 비싼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요즘 많이 안 하시는데 예전에 참 많이 했죠. 그렇죠? 저희 예전에 초창기에 제 와이프가 아미 사업할 때 결혼했을 때 타고 다녔던 마티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차로 이제 바뀌어 있는 차 중에 한 대고 그렇죠. 이 보면 뭐 비싸다 싸다를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이 차가 싸고 하지만 뭐 이렇게 품질하고 성능 대비해서 보면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싸다 비싸다 이게 아니고 저희도 회사에서 물건 제품을 사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료들이 쌉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가격만 보는 게 코스트만 보는 게 아니라 품질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납기도 보고 한 달 안에 갖다 주겠다고 했는데 3달이 지나도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어떤 납기를 잘 지키느냐 그리고 품질에 갖고 와 만들었는데 뭐 전체 10,000원짜리 제품을 뭐 이게 100원짜리 부품을 갖고 만들었는데 이게 고장이 나면 10,000원짜리가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또 AS를 또 빨리 해줘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가격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토탈 코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반드시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가격이 싸다, 가격이 뭐 비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품질 대비해서 가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실제 보면 이런 많은 제품들을 보면 비싼 제품들은 되게 이게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그죠? 뭐 단지 품질 나쁘고 가격이 싼 것도 있고, 저희 장모님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가격이 싸면 당연히 품질이 안 좋고, 가격이 비싸면 좋은 걸 쏜다. 그래서 너네들이 좋은 걸 사고 싶으면 비용을 지불을 많이 해라라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아메이는 중저가의 그죠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 회원 직접 판매이기 때문에 광고하고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절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플랜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회원들한테 이렇게 이제 보너스를 주고 있죠. 먼저 한 사람이 좋은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더블 다이아몬드고 저희 위에 스폰서님이 파운드스 다이아몬드시고 그 위에 이제 스폰서님 김미정 스폰서님 트리플 다이아몬드시고 위에 또 저희 스폰서님이 이제 다이아몬드신데 그 시간으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제일 높은 편이 트리플 뭐 더블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한 기준이고 또 그건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또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했다고 칠 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또 매출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죠? 매출이 많기로는 이분이 제일 많으시겠죠. 그렇죠? 왜 사업을 그만둡니까? 뭐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의 사정이 좀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언론 크게 보면 큰 흐름으로 보면 이런 언론 플레이가 있었고 뭐 시스템도 아까 성공 시스템 탱커화라든지 뭐 젠볼스 성공 시스템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혹해서 이제 그 뭐 이런 편견 이런 이야기 듣고 그만두신 분도 많고 그렇죠. 뭐 꿈이 없어서 뭐 이렇게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노력이 아까 있었잖아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노력이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뭐 빨리 돈이 안 된다. 빨리 돈이 절대 안 되거든요. 빨리 돈이 안 되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그만을 두시고 한국 아메이 평균 한 100만 명 된다고 치면 실제 이제 이렇게 회원 가입해서 제품 한두 번 정도 쓰시는 분이 한 30%, 실제 제품 소비하시는 분들이 한 30%, 소비형
사업가들은 한 30%. 근데 이제 이런 탱코화를 하고 미팅에 참석하고 실제 하시는 분들 한 1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한 10만 명도 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혹 뭐 이렇게 언론에서 뭐 위에 사람 돈 많이 받아간다 하면서 이제 전체 보면 이제 보너스를 가지고 전체 회원수 100만 명을 나눠버리면 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 보면 개인별로 뭐 이렇게 몇만 원밖에 안 된다, 뭐 몇십만 원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가끔 하는데 그 이제 잘못된 이제 보도인 거죠, 사실은. 이 속에 들어와서 보면 이제 그렇죠. 그렇죠. 실제 이렇게 많은 이게 더 많이 늘었을 겁니다. 이게 좀 19년 자료인데 뭐 실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고 있고 내 주변에 이런 다이아몬드나 성공하신 분도 없어서 그렇지 실제 이런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는 거 잘 못하는데요. 세일즈 그렇죠. 세일즈는 뭐 이렇게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 시스템이 있고 처음엔 다 누구나 초보자였고 배우고 그죠. 성장하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실력들이 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또 스폰서님과 이 시스템 속에서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내 개인기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이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사업을 키워가는 북저 사업입니다. 아이들 뭐 육아 교육 저희도 사실 아이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사업 때문에 아이들을 함부로 그냥 방치하면 이 사업에 의미가 없다고 사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 육아 교육에 아미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오면 이제 미팅을 가게 되면 아이를 꼭 방치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저희 개인적인 아이의 그런 양육의 그런 교육의 그런 저희 중에 하나가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그 일을 해나가고 이게 남으로서 성장을 하는 거고 뭐 이런 것도 저희는 중요하게 많이 생각을 했고 또 아이들을 이 사업을 하지만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많이 그런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이 중에 하나가 저는 한번 했던데 뭐 이런 나는 빵이 싫어요라는 이런 책을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출간을 올해 했죠. 하고 두 번째로 나는 I don't like bread. 나는 빵이 싫은데 다음 버전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나는 치즈가 싫어요. I don't like cheese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이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근데 딱 시간 맞췄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와이프가 저한테 추천해 준 책이 있었습니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이 마지막 내용인데요. 저도 막연히 이스라엘 하면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이제 이런 지도자인데 그쵸. 그냥 막 보면 모든 국민들이 일년 뭐 단속 뭐 이렇게 단결하고 나라를 지키는 정신 대단하고 뭐 이런 이 사람 유대인 자체는 다 그런가 봐라 생각을 사실 했었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그냥 뭐 막연한 우리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 과학 기술이 좀 앞선 나라, 사고 방식이 되게 여자들이 군대를 가는 나라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도 진짜 가슴이 막 뛰었고 마지막에 어떤 또 내용에서 눈물까지도 났었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 그룹에 있던 지도자가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잘 자선적인,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자서전적인 내용들입니다. 진짜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분들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데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편견 선입견 때문에 반대하고 했던 일들을 꿋꿋이 그런 리더의 그런 어떤 긍정적인 사고로 이끌어가면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이 책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이렇게 딱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좋으셨습니다.